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카마이에서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 그룹의 솔루션 세일즈를 맡고 있는 조상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API 보안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제목에서 이제 해커들의 새로운 타겟으로 API가 주 타겟이 됐다. 그럴 때 귀사의 API가 안전한지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API가 급격하게 한 최근 10년 동안 많이 개발하시고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 보면 크게 제가 한 3가지 정도 이제 장표에 만들어 뒀는데요. 이전에 그냥 웹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야 페이지를 만드시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모바일 앱이라든지 아니면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드시면서 API가 우리 지금 현재 하는 거의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중요한 어떤 개발의 항목들이 되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서 제가 직접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목적에서도 많이 만드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아키텍처나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방법론이 바뀌면서 MSA라든지 이런 이제 아키텍처가 일반화되면서 저희 내부 간에서도 실제로 어플리케이션과 어플리케이션 간의 통신을 위해서 오픈 API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외부의 서비스와 데이터를 우리 시스템들과 통합하기 위해서 B2B 비즈니스라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서 B2B2C 비즈니스를 위해서도 API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API가 저희의 어떤 시스템을 인티그레이션하고 데이터나 서비스를 쉽게 주고받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도구이고 당연히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상대적으로 그런 API의 사용이 많아질수록 보안의 관점에서 보면 공격 표면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반대급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보안의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빠른 속도로 API가 증가되는 속도에 비해서 쫓아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실제 현황을 좀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저희가 최근 한 10년 정도의 이제 통계들이죠. 실제 웹 트래픽에 API가 차지하는 비중이 물론 전체를 다 합치면 한 절반 정도가 넘어가는 수준인데, 최근에 어떤 프로젝트나 API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시점에서 웹 트래픽의 80% 이상이 API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내용들이 실제 현업에 계시고 개발을 담당해야 되는 쪽의 입장에서는 API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보안이 어떤 의미냐라고 봤을 때, 그분들에게는 타임 투 마켓을 해야 되는데 API에 대한 보안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인증 인가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서비스하는 데이터가 잘못 오용되는 이런 어떤 우려들 때문에 실제로 타임 투 마켓을 실현하지 못하고 딜레이가 되고 릴리즈가 어려워지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걱정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반면에 이제 실제 보안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API에 대한 얘기를 하면, 실제로 보안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실제 개발하시는 분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는 생각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잘 모르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데 실제 이 보안의 이슈가 생기면 책임은 보안팀에게도 보안 부서에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이게 걱정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게 응답자 중에 한 40% 이상이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지금 당장에는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려들을 좀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봤을 때 최근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더 이상 API에 대한 공격이 그냥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뉴 노멀이다. 그래서 해커들이 그리고 악의적인 사용자들이 실제로 API가 쉬운 타겟이 됐고, 그리고 그 API를 공격하는 것이 ROI 나오는, 보안 경제학으로 봤을 때 ROI 나오는 어떤 패턴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치적으로 좀 보면 어떤 시장조사기관에서 조사를 좀 해봤더니 웹에 대한 공격 중에서 API에 대한 공격의 비율을 좀 봤더니 이게 2022년에는 한 54% 정도가 API에 대한 공격이었다라는 겁니다. 전체 웹에 대한 공격 중에. 근데 이게
2023년이 되면 70%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2024년, 2025년 또 올해가 되면 더 이 치수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웹에 대한 보안은 지난 웹의 시대가 온 지난 한 20년 동안 보안에 대한 많은 고민과 그다음에 실질적인 노력들을 통해서 상당 부분 막았던 그리고 우리의 방법론들이 좀 있었는데 API는 좀 새롭고 아직까지는 보안이 그만큼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해커들에게는 조금 더 쉬운 타겟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바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퍼블릭하게 많이 공표되지 않고 있지만 글로벌하게는 실제 API를 이용한 공격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 보안의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좀 사례를 앞에 좀 장표에다가 포함시켜 봤는데요. 이 외에도 어마어마한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 빈도나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어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API에 대한 보안의 현황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거를 가장 극명하게 그래서 즉 API 보안이 뉴 노멀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뭔가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극명하게 좀 보여주는 얘기가 오와스프에서 내놓은 API에 대한 탑 10 취약점에 대한 보고를 지난 19년에 1차로 내놨고 그리고 2023년에 2차로 내놨습니다. 즉 뭐냐면 기존의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취약점, 10대 취약점을 발표했던 것을 나누어서 API가 새로운 뉴 노멀이 됐고 우리는 그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2019년 것도 있고 2023년 것도 있는데 2023년 거를 가지고 좀 보시면 API에 대한 10대 취약점과 웹 어플리케이션의 10대 취약점에는 약간의 좀 다른 특성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이제 제가 분석한 내용이라서 뭐 이게 뭐 공신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양쪽에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약간 까만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는 뭐 인증이라든지 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서버 사이드 포저리 리퀘스트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은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API 쪽에만 좀 특수하게 약간은 좀 성격이 다른 일반적인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취약점과는 좀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 무제한적인 어떤 API 호출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인벤토리에 대한 문제, 즉 API가 우리가 정말 다 관리하고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들은 실제로 웹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이 있고 이런 차이점들 때문에 기존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보완을 했던 와프라든지 아니면 디도스 공격을 막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봇을 방지하는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만으로는 API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들 그리고 API를 오남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어떤 우리가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API의 보안을 따로 강조하고 그리고 API 보안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별도의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가트너가 그러면 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오픈 API라는 게 웹 기반의 API를 얘기하는데 기존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해왔던 그런 보안 솔루션들만 가지고는 안 되고 왜 따로 얘기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인용하냐면 API는 좀 다르더라. 한 4가지 정도에서 좀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그 다른 특성들 때문에 실제 보안의 취약점이나 그다음에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API는 퍼블리싱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얘기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웹 어플리케이션이든 뭔가 우리가 웹상에 서비스를 만들어내면 보통 제가 개발하고 제가 서비스합니다. 다 언더 컨트롤이죠.
제가 개발할 때도 이 보안스럽게 개발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제가 서비스할 때도 보안의 이슈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받고 제가 조치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API는 특성상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보통 서드 파티의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저희 API를 사용해서 엔드 유저에게 서비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원래 API를 만드시는 쪽에서는 퍼블리싱을 하고 그 퍼블리싱된 API를 나의 언더 컨트롤이 아닌 아웃 오브 컨트롤인 제3의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이 서비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이건 뭐냐면 어떤 보안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뭔가 오남용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이렉틀리하게 제가 컨트롤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전체가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를 할 거냐, 그리고 이런 부분이 좀 다르다. 첫 번째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기존의 웹 세상에서는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그동안 많이 고민을 해서 많이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대안 보호 대책이라든지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API의 좀 다른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것들을 이용하는, 악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보안의 대책들은 상당히 좀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변화하는 세상을 쫓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치 인터넷 세상, 그 다음에 이 디지털 세상의 혈관과 같은 API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개발해 나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보안이 쫓아가는 속도에 비해서 엄청 빠른 속도로 API가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거죠. 뭐 오늘도 대부분의 주제에 AI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AI마저도 실제로 API가 없으면 그 밸류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거나 사용될 수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그래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그 특성이 있다는 게 이제 두 번째로 얘기를 했고요. 세 번째가 API를 개발하는 그리고 아키텍처적인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웹 어플리케이션들은 보통 모놀리틱하게 개발이 되고 또 실제로 데이터나 서비스가 하나의 단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컨트롤러블 했습니다. 그러나 MSA가 들어오고 DevOps니 뭐 이런 이제 방법들이 도입이 되면서 실제로 모듈별로, 즉 전에는 우리가 데이터나 서비스가 보안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의 컨텐츠들을 보는 거에만 포커싱이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죠. 우리 내부의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에 대한 보안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API들이 다이렉틀리하게 꼭 브라우저라는 어떤 하나의 그 관문 같은 것들을 통과하지 않고 다이렉트하게 우리 API를 외부의 네트워크만 된다면 호출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이제 그 아키텍처적이라든지 API 자체의 속성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개발 방법론도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놀리틱하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요새 API는 굉장히 쪼개서 만들어지고 그 쪽에서 만들어지는 그 각각의 API들이 일주일이 멀다 하고 심지어는 뭐 하루에도 몇 번씩 업데이트되고 릴리즈가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보안 통제 수단인 뭐 예를 들어 사스트,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점검한다라든지 아니면 페네트레이팅 테스트를 다 통과한 다음에 릴리즈를 하게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는 것. 그러면 이런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API 보안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보안의 솔루션이나 아니면 우리의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가트너의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이걸 좀 종합해 보면 한 네 가지 정도의 그 API 보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뭐 영어로 되어 있긴 하지만 leg of control, 즉 뭐냐면 정말 우리가 서비스하고 트랜잭션을 하고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API들이 다 우리 언더 컨트롤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거버넌스 체계 안에 우리의 보안이라고 하는 거버넌스 체계 안에 다 갖추고 있는지.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정말 우리가 서비스하는 API가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일까? 뭐 이런 거라고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leg of knowledge라고 합니다. 즉 내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API가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가시성 이런 게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확보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의 API들이 기존의 웹 어플리케이션으로 다 보호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그러면 거기서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해낼 수 있는지, 어떤 취약점이 있고 또 실제로 어떻게 오남용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존에 우리가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우리 내부에 보안 사고가 있으면 당연히 이제 사고 대응이라고 하는 체계도 있고 거기에 대한 뭐 관제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API에서도 동일하게 체계 안에 들어와서 대응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더 고민하고 그다음에 이 API를 보호하는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또 마찬가지로 가트너는 그래서 우리는 추가적인 어떤 좀 새로운 솔루션이 필요한데 그런 솔루션은 이런 기능들을 좀 제공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발표한 보고서가 있어서 좀 인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펑션을 제공해 줘야 되고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API 보안을 기존의 웹 보안 체계에 에딩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대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에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디스커버리입니다. 즉 우리가 실제로 서비스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API들에 대한 인벤토리 그리고 그런 API들이 주고받는 데이터나 서비스가 어떤 것들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들을 인벤토리화해서 관리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포스트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즉 뭐냐면 API는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개발을 하면서도 너무 빠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API가 안전하게 개발됐는지 아니면 취약점은 없는지 즉 API에 내재되고 있는 약한 보안에 취약한 부분은 없는지를 파악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치할 수 있게끔 알려줘야 한다는 게 이제 포스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즉 API에 대한 보안 태세가 어떤지 확인해 줄 수 있는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렇게 잘 보안스럽게 개발이 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언더 컨트롤이 아니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부는 실제로 내 아웃 오브 컨트롤 하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런타임에 오남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제3자가 API를 활용하고 오남용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런타임에 찾아서 프로텍션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제 기능까지 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기능을 갖춰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보완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왜 API가 보안이 조금 더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API를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까지 이제 드렸고요. 그래서 시장에는 아직 한국에는 조금 이 시장이 성숙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많은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글로벌하게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고 그 솔루션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속하고 있는 아카마이가 작년 6월에 인수한 노네임이라고 하는 API 솔루션이고 쭉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제가 이제 저희 제품을 이야기 드리기 전에 실제로 그러면 그런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느낀다면 당연히 이제 어떤 솔루션을 도입을 해야 되는지 기준들이 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펑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커버리라든지 포스트 매니지먼트라든지 런타임 프로텍션과 같은 기본적인 기능은 당연히 탑재를 해야 될 거고요. 근데 보통 솔루션이 기능만 가지고 선택하시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용이성,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구축하고 운영을 하면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용이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또 기존의 우리의 웹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전체 웹 보안에 대한 체계에 통합되어서 상호 보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최근에 워낙 비즈니스 환경, 그리고 API는 워낙 그런 비즈니스 환경에 긴밀하게 연결돼서 우리가 개발하고 사용해야 되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축 옵션도 온프렘, 그다음에 SaaS,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환경까지 전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전체적인 인바이러먼트에 전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아마 크리테리아를 가지시고 솔루션을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회사가 가지고 이제 노네임에 대한 얘기를, 노네임을 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그런 펑션들을 구현하고 또 어떻게 잘 활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구축 운영 및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펑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API가 실제로 우리가 이스트 웨스트든 노스 사우스 트래픽이건 우리 회사에서 관리해야 되고 거버넌스를 가져가야 되는 API들을 먼저 발견하고 인벤토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능들은 당연히 이제 제공되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API들이, 즉 인벤토리된 API들이 정말 시큐리티 포스처 입장에서 봤을 때 안전한, 취약점이 없는 형태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밝혀줘야 되고요. 또 나아가서 런타임에 오남용되고 있는지를 밝혀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보통 기존 솔루션들의 시그니처 기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와프나 이런 이제 기존의 웹 어플리케이션 솔루션들은 보통 시그니처 기반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그니처가 있으면 그거는 이제 취약하다, 뭐 이 정도까지는 일부 할 수 있는데, API이기 때문에 그런 시그니처를 가질 수 없는 취약점도 있고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개별적으로 API는 대부분 인증인가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아까 오아스프의 10대 취약점의 볼라라라고 하는 취약점에서도 보면 인증은 받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개체를 호출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 API이기 때문에 갖는 그런 취약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밝혀낼 수 없는데 그런 걸 밝혀줘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실제로 런타임에 오남용되고 있는 것들을 밝혀줘야 되는, 즉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그것들을 보고해 줄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돼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보고된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의 기존의 웹 체계, 웹 보안 체계와 인티그레이션이 돼서 사고 대응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조치도 가능해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기존의 API는 기존의 어플리케이션들은 보통 굉장히 오랜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다 검증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번에 릴리즈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통 사고 대응은 인프라나 보안팀에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API는 조금 다른 성향이 좀 있습니다. 즉 뭐냐면 그렇게 다 테스트하고 검증하고 내보내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어떤 내용은 개발팀으로 가서 다시 한번 이 보안을 개발을 다시 해서 릴리즈하도록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존처럼 보안팀이나 인프라팀에서 뭔가 조치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에 속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그런 인티그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기능으로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요새는 이제 시프트 레프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정말 개발할 때부터 우리가 취약점이 없도록 잘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게 아니냐. 그게 훨씬 비용적으로도 나중에 취약점이 나온 다음에 이미 서비스가 되고 있는 다음에 뭔가를 업데이트를 한다라는 건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즉 개발 단계에서부터 API가 보안스럽게 개발될 수 있도록 강제해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까지도, 아까 가트너에서는 이런 얘기까지는 없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런 기능까지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노네임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테스팅이라고 하는 그런 개발 단계에서의 API 보안을 해주는 모듈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디스커버리입니다. 디스커버리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떤 API들을 갖고 있고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다까지만 밝혀주는 거를 요구한다라기보다는 실제로 그 API가 어떤 데이터나 서비스를 주고받는지, 그리고 그 API의 그룹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엔드포인트로부터 서비스 되고 있고, 또 어떤 클라이언트와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엔드 유저가 어떤 클라이언트 앱을 써서 호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형태로 어떤 비헤이버로 호출하고 있는지까지를 학습하고
그 내용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이렇기 때문에 뭘 쓸 수밖에 없냐면 머신러닝, AI 방식으로 해야지만 그런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잘 해주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고, 그 다음에 그런 기능들에 있어서의 차별점이 시장에 나와 있는 솔루션 간의 차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디스커버리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API의 트래픽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이라든지 아니면 그 소스를 얻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모든 솔루션들이 우리의 API를 어떻게 디스커버리하고 그 안에 있는 리퀘스트 앤 리스판스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우리가 학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구축할 때 중요한 내용인데, 그건 이제 디테일한 내용이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벅찰 것 같고요. 대신 그런 소스를 잘 확보하고 연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솔루션들은 뭘 해줘야 되냐면, 일단 API를 엔드포인트별로, 즉 데스티네이션인 API를 서비스하는 쪽에서로부터의 분류, 그 다음에 그걸 호출하는 쪽에서부터 분류, 더 나아가서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데이터나 서비스의 민감도, 데이터 타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도 해야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학습을 하면서 기존의 API가 업데이트가 되거나 변경이 되면 그 변경 내용, 그리고 그 변경됐을 때 필드가 어떤 내용이라든지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학습하고 디스커버리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제공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학습을 통해서 뭐를 하는 거냐면,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그 API가 정말 취약한 부분이 없는가. 그래서 인증을 하지 않고 오아스프 10대 취약점은 나오지만 굉장히 나름 민감한 정보를 트랜잭션하고 있는데 인증은 없이 서비스가 되고 있더라. 이런 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취약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취약한 형태로 개발되고 서비스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밝혀줘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취약한 부분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형태로 오용을 하거나 남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비헤이버나 패턴들, 이런 것들을 밝혀줘야 하는데, 보통 이럴 때 많이 쓰시는 이제 AI 그 어떤 기법 중에 비지도 방식이 있고 지도 방식이 있습니다. 시장에도 당연히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지도를 해줘서 이런 것들은 찾아내,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는 솔루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보통 AI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이나 이용되는 패턴, 그리고 과거의 히스토리들을 기반으로 해서 비지도 학습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가지고 각각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아카마이에서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기본적으로 비지도입니다. 그건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운영하기 굉장히 편하시죠. 제가 뭔가 인사이트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얘가 API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라든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취약점이 되겠죠. 그리고 어떤 패턴상에서, 그다음 비헤이버 상에서 뭔가 이상한 징후가 있다라고 하면 알아서 잘 찾아줍니다. 물론 플러스 비지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커스텀하게 그런 부분들을 학습을 시켜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런 분석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분석을 할 때 분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얼마나 많은, 이게 얼마나 높은 리스크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이 부분을 찾아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자세하게 학습하고 분석해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솔루션을 선택하는 크리테리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렇게 찾아진 내용을 가지고 제가 조치해야 되는 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되실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또 요 마찬가지로 시장에 나와 있는 솔루션들은 직접 레미디에이션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솔루션이 인라인으로 끼어들어서 그런 어떤 취약점이 발견되거나 아니면 런타임에 오남용이 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것까지 직접 하는 솔루션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보고만 하고 그거를 실제로 조치하는 거는 기존의 솔루션들, 그러니까 즉 웹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와프라든지 아니면 API 게이트웨이, 아니면 또 다른 솔루션과의 통합을 통해서
인풋만 주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저희 아카마이 가지고 있는 노네임이라고 하는 솔루션은 후자에 속하는 부분이고요. 즉 인라인으로 끼어들지는 않고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한 내용이 뭐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티그레이션이 되는 솔루션에게 전달해주는 형태로 개발되어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장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솔루션들과 인티그레이션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후자에 속한 솔루션들이 제공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실제로 국내 사례 중에 지라의 티켓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실제로 저희가 보고한 취약점이나 런타임의 어떤 오남용이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라를 통해서 그들의 사고 대응, 고객사의 사고 대응 프로세스에 끼워서 실제로 구현을 했던 사례를 이 장표로 한번 이제 캡처를 좀 해봤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주 디테일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지라로 저희가 보고한 내용이 티켓팅이 되고 그 티켓을 보고 관제팀에서 이건 개발팀에서 조치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인프라나 보안 쪽에 조치해야 될 건지 나눠서 실제로 조치 이후에 확인까지 하는 프로세스로 정리했던 사례입니다. 그 분석할 때 나오는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잘 제시가 돼야 됩니다. 즉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고 실제로 무엇이 문제였고 또 어떻게 이 문제를 여기서 뒤에 이제 빠져 있는데 레커멘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치하시는 게 맞다라고 하는 레커멘드까지가 정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제팀에서도 이 내용만 보고도 그분이 서로 API 개발을 잘 모르신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 인프라의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만 보고도 이런 프로세스를 따라서 실제 사고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구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Shift Left-hand, 즉 API를 개발할 때부터 취약하지 않도록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개발해주는 툴입니다. 이건 이제 별도의 모듈이고요. 그래서 초창기 API 보안에 대한 솔루션들이 나왔을 때는 앞에 나와 있는 주로 이제 런타임 운영 중에 있는 것들의 보안으로부터 출발을 했다가 최근에는 그 보안의 어떤 비용, 거기에 조치하기 위한 비용은 Shift Left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개발 방법론상의 방법에 따라서 이런 모듈까지 포함하는 것이 몇몇 벤더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가장 선두주자가 아카마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스트입니다. 오브젝트 코드를 가지고 페네트레이팅 테스트를 해주는 것이고 한 얼마나 많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침투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느냐 API에 대한 즉 뭐 인증은 있느냐 아니면 뭐 오래된 토큰을 가지고 트라이를 했을 때 얘가 허용을 하느냐 아니면 뭐 또 볼라와 같은 그런 볼라를 포함한 오와스프의 10대 취약점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을 때 문제가 없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 노네임 같은 경우에는 한 200여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고 그거를 API별로 필요한 테스트들을 적용해서 그 결과값을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는 솔루션입니다. 실제로 구현하면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 프로세스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진행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펑션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API 보안 솔루션이 기존의 웹 보안의 체계에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도시가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방식이고요. 실제로 포지션은 API 시큐리티는 최종 안단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L7이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동작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안쪽에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앞에 와프에서 도스라든지 보시라든지 이런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시그니처 기반의 보안 취약점들은 걸러낼 수 있을 거고 API에 특화되어 있는 인증 인가와 관련된 그다음에 호에 대한 제어 뭐 이런 부분들은 API 게이트웨이에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API 시큐리티는 실제 이런 체계를 그냥 타고 들어오는 그냥 인증이나 인가도 없고 그다음에 특별한 어떤 시그니처 기반의 뭔가 이상한 것도 없이 들어와서 저희 API를 호출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스트 웨스트의 트래픽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오와스프 10대 취약점에 준하는 그런 일반적인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 체계에서는 막을 수 없는 그런 취약점들, 그리고 런타임에 일어나는 오남용에 대한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API 시큐리티가 커버를 해준다. 이렇게 포지셔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는 펑션 이후에 결국은 얼마나 이 솔루션이 기존의 웹 체계와 통합이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저희 노네임 같은 솔루션은 레미디에이션, 즉 대응에 대한 부분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웹의 트래픽, 즉 API를 디스커버링하기 위해서 트래픽 소스를 인티그레이션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얼마나 많이 지원을 해주느냐. 더 나아가서 실제 저희가 이런 트래픽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있어서 어떤 환경이든 다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의 인티그레이션, 그리고 레미디에이션을 해줄 때 필요한 워크플로우 상의 어떤 인티그레이션, 그리고 API에 특화되어 있는 게이트웨이들과의 인티그레이션에 있어서 가장 폭넓은 통합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플로이먼트에 관한 부분입니다. 특히 고객사들마다 뭐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스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AI나 뭐 머신러닝을 할 때 보면 워낙 많은 이 하드웨어 리소스를 필요하기 때문에 사스 아니면 안 된다는 솔루션들도 있기도 하는데, 저희 솔루션은 온프레미든 사스든 그리고 하이브리드든 전체 환경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네임이 실제 하이브리드로 구축됐을 때, 온프렘으로 구축됐을 때, 그리고 사스로 구축됐을 때 각각 다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시장에서 API 시큐리티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뉴 마켓에 시장 조사 기관들이 평가해주는 이 평가로 왔었을 때 노네임은 글로벌 넘버 원 솔루션이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인수를 했는데요. 이 이전부터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시장 조사 기관으로부터 최고의 솔루션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고, 또 고객사의 평가도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인더스트리에 여러 고객들이 API 보안을 위해서 도입한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 다음 내용은 실제로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국내에서 적용을 해서 실제 API를 보완했던 몇 가지 사례를 좀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렇게 이런 문제들은 실제 기존 웹 어플리케이션 보안에서는 커버할 수가 없고 실제로 API 시큐리티 솔루션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우리가 인사이트를 좀 가져볼 수 있는 사례를 한 두세 가지 포함을 좀 시켜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런타임, 이제 운영 중일 API가 문제가 있었던 이제 사례입니다. 이 고객사는 실제로 대부분 API 개발은 외주를 주시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주로 들어오신 아웃소싱 개발 회사가 API 스펙을 잡고 그 API 스펙에 따라 이제 개발을 하고 이미 개발을 완료하고 이미 철수를 한 상태였는데, 서비스 중에 오남용되는 형태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봤는데 이 발견된 건 뭐냐면 민감한 개인정보인데 이게 평문으로 리스판스에 포함돼서 나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찾았습니다. 이건 보통 그게 뭐 민감한 데이터인지 뭐 아닌지 파악하는 걸로 아프나 게이트에서 파악하기는 어려우시죠. 그래서 파악을 해서 실제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티켓을 열었고, 그 티켓을 가지고 개발팀에게 갔죠. 이건 당연히 이제 개발팀에게 확인을 해야 되니까. 개발팀에서는 설마 그럴 리가. 그러면서 이제 API 스펙 문서, 뭐 스웨그 문서를 봤더니 아니야, 이거는 분명히 마스킹 처리가 되도록 해서 나가야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해. 라고 해서 실제로 소스를 뜯어봤더니 그렇게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개발이 됐고 서비스가 됐습니다. 이게 뭐 안 일어날
있어야 되는 일이지만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일입니다. 실제 뭐 그 직원분이 모든 소스를 다 점검해 보실 수 없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API라고 하는 거에 대한 우리의 어떤 보안 테스팅이 철저하지 않는 게 또 일반적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고요. 실제로 그거를 확인하면서 또 하나를 더 발견합니다. 뭐냐면 실제 API 리퀘스트 앤 리스판스를 할 때, 인증을 할 때 키값이 변조되지 않도록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시값으로 사이닝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마저도 개발이 안 돼 있다라는 거를 같이 확인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어처구니 없지만 발생하더라. 근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더라. 뭐 이제 이런 인사이트가 좀 있어서 사례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상무님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5분 이상 지나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좀. 예, 알겠습니다. 뭐 나머지 이제 두 개 사례는, 하나는 이제 실제로 보여지지 외부로 노출되면 안 되는 정보가 API의 리스판스에 포함돼서 나간 거를 찾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액티브 테스팅, 즉 보안 테스팅을 하면서 이제 발견한 사례로는 실제로 토큰이 유효 기간이 지난 걸 가지고도 인증이 돼서 데이터를 리스판스했던 사례, 뭐 이런 정도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오버한 것 같은데 죄송스럽고요. 제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감사합니다.